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역시나 추석 연휴로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어떤 쪽에 맞춰야 될까요? 네, 역시나 지금 시장에 주목치는 FMC에 좀 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에 앞서서 역시나 금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마지막 버전의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차트 모습을 먼저 좀 보고 계신데, 월물이 좀 바뀌면서 심리적 지지대였던 12,003포인트가 좀 이탈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상당히 낙폭이 깊었는데, 그래도 저가하면서 유입이 좀 유입되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현재 지금 야간 선물이 다시 12,000선 회복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FMC 같은 관망세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야간 선물은 지금 상당히 선반영되고 있다. 단지 국내 증시의 모습을 좀 가시게 되면 우리의 심리선이 2,400선이라고 좀 보여줬고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좀 거쳤었는데 금일부터 조금 2,4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FMC 이제 관망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조금 진정 국면입니다만은 역시나 1,400원을 향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뚜렷하게 이 원달러 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FMC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MC에 대한 금리 인상분이 이미 75bp를 올리는 것이 9월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FMC 금리 인상분이 선반영되었는지가 조금 시장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좀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면 증시의 어떤 선행지표를 일컬어주는 운송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운송업종 지수가 좀 최저를 기록하면서 특히 페덱스 부분인데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좀 여겨지면서 상당히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다. FMC를 앞두고는. 이런 부분은 역시나 선반영 부분에 대해서 투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주 지금 첫 출발인데 시장의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종목 공정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400선이 좀 무너진 만큼 투심 회복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오전에 좀 모습을 보시게 되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모두 혼조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안전자산인 골드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모습은 골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리에 조금 더 시장의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조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운송주, 그리고 또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될지 여부 등등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FMC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느라 주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될 텐데 물론 가장 큰 흐름에는 이 FMC, 금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개별 뉴스라든지 일정 이슈에 따라서도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부분들 좀 면밀하게 봐주세요. 네, 저도 그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단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과연 하단 지지대를 어디서 좀 형성하고 경기 침체 국면을 어디로 좀 볼 것이냐, 어디로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의견이 다 갈리는 부분인데요. 단지 금주 한 주에 좀 집중을 하자면 9월 20일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LPR이 발표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각국에서 이제 기축 통화에 좀 대응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긴축에 대한 속도를 모두 내고 있는 측면입니다. 과연 각국에서 통화료를 올렸을 때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와 연동성 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조금 하방 압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필요한데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됐을 때 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내지는 조금 상승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달러 인덱스에 좀 더 하방 압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연동 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인데 긍정적인 상호 협력안이 좀 도출되는지 확인이 좀 체크포인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FMC는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75pp는 기정사실합니다.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조금 바꾸기에는 움직임이 비좁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코멘트인데 10월에 인상분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과연 연준이 앞으로 향후의 스탠스를 어떻게 좀 밟아 나갈 것인지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금주에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크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개별 이벤트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금주에 아무래도 자동차 파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전망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아 더 2023 EV6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북미 모터쇼가 계속 개최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반등 트리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체크포인트로 좀 가져가 보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내 돈을 좀 써야 될 것인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저격 포인트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번 주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FMC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던데, FMC의 명확한 스탠스 확인 전까지는 뚜렷한 상승세는 분명히 기대키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분명히 주식은 선반영이고 일정 부분에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모습은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 9월 7일에 110불을 찍었었습니다. 110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고점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현재 109불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109불 위로 갔던 부분이 오버슈팅 부분으로 조금 자리 잡고 FOMC가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연준의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나서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면 분명히 시장은 조금 더 안정 국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FOMC가 열리기 전까지 뚜렷한 상승세는 기대키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이벤트가 조금 지배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 뉴스 플로우를 타준다든지 하면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오늘 지수가 좀 하락 국면인데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일정이라든지 이벤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누가 먼저 정보에 대한 선취를 가지고 먼저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으로서 또 선취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부분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섹터를 눌림목대 선취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OMC의 관망세는 아무래도 내일하고 모레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2370선입니다. 내일까지도 도드라진 반등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다음 라인 지지력 테스트가 2320선에서 2300선입니다. 금주의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할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섹터를 좀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역시나 가격 메리트와 저가 매수가 있는 섹터를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 저가 매수가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는 금일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라인들 좀 쉬어가는 것 같지만 부품지도 보면 TH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역시나 지금 친환경 부분에 대한 인식은 오늘 2차 전지나 신재생이 좀 쉬어가지만 역시나 논리목대 공략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가 매수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섹터 종목으로 집중 공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될 만한 가격 메리트 위주로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장 맞추고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반도체, 그 가운데서 대형주 아니고 중소형주, 자동차, 신재생 이렇게 섹터를 압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아침 1시간 구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코스닥 쪽으로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좀 현명하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